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오늘은 국내 증시 양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들이 다소 주춤하면서 오늘장에서 강보합권으로 5,300선 겨우 지켜낸 채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오늘장에서 좀 밀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탈까지 더해지면서 1% 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수 자체는 주춤했지만 오늘장에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수보다 더 많았고요. 뿐만 아니라 수급적인 좀 이동이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기존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었던 반도체, 조선, 원전, 방산 이런 섹터보다 오늘장에서는 내수주 위주로 수급이 붙는 모습이었죠. 백화점, 유통, 호텔, 레저 이런 쪽들이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과연 이런 순환매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래서 내일장에서 승부를 볼 만한 종목에는 뭐가 있을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세 종목이 빨간불 켠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프터마켓에서 그래도 상승으로 또 전환된 모습입니다. 강보합권으로 0.12% 상승 중에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1% 넘게,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또한 1% 넘게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또 최태원 회장과 젠스당 CEO의 이 치맥 회동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0.9%,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파란불 켠 채로 움직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또한 0.7% 약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1위부터 5위 모두 다 파란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2.3%,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2% 넘게 약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알테오즈는 1.81%, 그리고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2.47%, 삼천당 제약 5% 넘게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내에서는 신대양 제지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골판지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장에서 더 세게 또 시세를 분출한 모습입니다. 30% 애프터마켓에서 강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보다는 어떻게 보면 원전에 대한 부분이 더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에서 애프터마켓에서도 25% 넘는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내에서는 유진로봇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유진로봇 23% 넘게 급등으로 애프터마켓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는 쌈지엔터, 셀비온, 아크릴, 한솥, 아이원스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본 증시의 이 연 이틀 사상 최고치 경시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으로 반면에 코스닥은 1% 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과연 이럴 때는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 가운데서 내일장에서 우리가 공략해볼 만한 종목에는 뭐가 있을지 또 자세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그동안 좀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서인지 오늘 시장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좀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역시나 우리 그러면 종목을 더 집중해서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워낙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오늘 기대하고 온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내일의 승부주 6시 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터줏대감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 있는 최영동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훑어보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 지수는 출발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어제 뉴욕 증시의 움직임들도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됐죠. 특히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에 대한 과도한 하락세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면서 뭐 오라클도 꽤 올라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꽤 올라오면서 양시장 출발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일자의 강한 상승 부분들 그리고 단기간의 뭐 변동성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엮이면서 전일까지 좀 강했었던 섹터군들의 좀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왔고 상대적으로 그쪽에서 빠져나왔던 자금들이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도 정확하게 짚어주시긴 하셨지만 국내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로 좀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시장이 냉탕이야 온탕이야라고 고민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섹터 간에 좀 온도차가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한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코스피는 5,300선을 지켰어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5,000선 위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순매수로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시장을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이고요. 오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외국인들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했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밸류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은 어제는 강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과도한 좀 변동성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샀다라는 게 기존의 소부장까지 같이 끌고 올라가는 시장이다라고 하게 되면 AI라는 하나의 섹터를 매수를 했다라는 성격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고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소부장은 좀 밀러내는 모습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견조한 좀 버팀목 역할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국내 증시 시장을 매수를 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오늘은 섹터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늘 어찌됐든 이슈를 받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거의 압도적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종목군들에 대한 가장 공통점은 실적 기대가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많이 올라서 주가가 이미 올라간 종목이 아니고 실적을 반영하지 않았던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오늘 순환매가 전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시황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1월 달과 2월 달의 고점 영역들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급락을 하면서 지지가 됐던 이 라인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좀 눈에 띄게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이제 내수 관련주들. 오랜만에 삼양식품이 한 4%, 5% 정도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만큼 시장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약간은 좀 수비적인 섹터에 관심을 좀 가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좀 여행주 관련 종목군들을 움직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항공주 역시도 동일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1월 달 데이터가 상당히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섹터군들이 금융주예요. 그죠? 금융 지주 관련된 종목군들, 보험업종도 마찬가지고요.
뭐 증권주는 좀 별도의 이야기이긴 한데 증권주도 마찬가지로 금융업종에 포함을 시킨다고 하게 되면 사실 오늘 가장 좀 눈에 띄었던 섹터군들은 금융 쪽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안에 있는 이유들은 뭐 실적 개선이야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겠죠. 주주 환원에 대한 강화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오늘과 같이 약간은 좀 눈치 보는 성격이 좀 변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금융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조금 고무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오늘 하루의 움직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코스닥이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2%대까지 빠진 거니까 사실은 오늘 1%대 내외에서 출발했던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큰 폭의 변화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오늘 1% 빠졌네요 라고는 하지만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큰 변동성들이 오늘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뭐 다들 아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딱 중심을 잡아주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코스닥 대비해서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개인들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8천원가량 순매도가 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많이 빠졌던 코스닥 쪽으로 물량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드라이브를 잘 걸어요. 보시게 되면. 자, 올라가게 되면은 매도, 자, 많이 떨어진 시장은 또 매수가 들어가는 상당히 좀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기관도 마찬가지로 금융지주, 금융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 또 매수 물량이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상 오늘은 수급적인 부분들만을 놓고 보게 되면 상당히 좀 흥미진진하게 움직였지만 상대적으로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지루한 하루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저와 함께 항상 우리 하루 종일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교육방을 통해서 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또 라이브에 또 입장을 하실 수 있는 방법들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지금 하루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투자도 하셔야 되는 거고 내 종목에 대한 뭔가 방향성이라든지 길라잡이라든지 또 새로운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 들으셔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오전 10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오전 10시 반에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만나는 시간을 이렇게 매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약간 좀 심심해졌던 반면에 이슈들을 가지고 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라이브 방송 안에서도 좀 단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어느 정도는 좀 요령을 또 가르쳐 드리는 또 교육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로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오시게 되면 시장 이해하시는 데는 굉장히 좀 유용한 시간으로 알차게 꾸며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교육방 통해서 또 우리 라이브 방송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해요. 이제 코스피가 딱 이제 고점을 이게 여기를 이제 돌파시켜야 돼요. 참 말이 좀 그렇죠, 여러분들. 돌파를 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 돌파를 시키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떠한 트리거가 나올 거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 지금 시장은 좀 명확하진 않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여줬던 급격한 변동성을 되돌리기는 했지만 여기를 돌파를 시켜야 되는 이슈들을 아직은 좀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에 대한 수급 부분들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시나리오도 늘 세워두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늘 주식은 뭐 역사는 반복이 된다.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패턴이라는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미래에도 똑같이 반영이 될 거야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이거를 아예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3,000과 4,000포인트 가는 동안에 횡보되는 구간들. 그리고 4,000과 5,000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좀 기간 조정이라든지 에너지를 좀 응축하는 이러한 구간들. 이러한 구간들이 과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5,300대에서 반영이 될지, 진행이 될지 이런 것들을 항상 한쪽에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시황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의 섹터 간의 순환매는 어찌 보면 좀 타당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찌 보면 코스닥은 거의 1주, 거의 2주 가까운 기간 동안에 급등을 시켜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타당성을 찾아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자에 대한 음봉 자체, 그리고 어제자의 시가를 깨지 않은 상황들이어서 우리가 캔들 분석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쁘게 해석할 수는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막연하게 우리가 상방으로 진행이 될 거야라는 것들보다는 요 구간대 내에서 확실한 모멘텀들, 그리고 최근에 보여줬던 고점 영역까지 올라가는 요 과정 속에서 시장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빨리빨리 좀 해소가 되는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점검을 하시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제 시장에서에 대한 스토리들이고요. 여전히 뭐 정부 차원에서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계속 정책들을 내보내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연기금까지 뛰어들면서 유동성 자체를 지금 국내에서 이제 막 찾아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우수한 뛰어난 투자 심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 뭐 변동성이 다소나마 우리를 좀 피곤하게 하고 뭐 하루하루 뛰어다니기 너무 힘든데 라고 생각이 들지언정 어찌됐든 코스피에 대한 상승 흐름들, 코스닥에 대한 상승 흐름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지수는 상승입니다. 그리고 단기간의 상승 부분들이 좀 부담감이 있어서 순환매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순환매에 대한 움직임들, 전략들을 잘 세워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타이밍에서 우리가 종목들을 트레이딩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다음 코너를 통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한 또 정확하게 시나리오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사실 지수 자체는 좀 심심했지만 이 이슈들을 가지고 이 트레이딩할 수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일수록 우리가 장중에 풍부한 이런 유동성을 바탕으로 종목 공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나는 개인 투자자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 위주로 빠르게 좀 순환매 양상을 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무료 온라인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 반과 일요일 밤 8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 위주로 우리가 잡아봐야 될지, 트레이딩을 해야 될지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차트의 정석이라는 전자책까지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교육방 오셔서 많이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또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오셔서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과 더불어서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받아보시면서 혼자서도 여러분들 매매에 대한 스킬 계속해서 늘려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는 종목에 대한 시나리오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시장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순환매가 너무나도 빨랐기 때문에 이 종목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기준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좀 길목을 좀 잡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시황 얘기를 좀 짧게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쯤 되면 시장을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것들까지도 다 얘기해 드리잖아요. 근데 그걸 왜 얘기해 드리냐면 시황이 어느 정도 딱 정립이 되게 되면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트레이딩 해야 될지, 어떠한 종목들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내일의 승부주, 항상 늘 귀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 6시에서 7시까지. 정말 귀중한 시간이시고 어떻게 보면 하루에서 거의 이제 일과를 좀 마무리하는 시간에 늘 저와 함께 1시간 동안 만나셔가지고 얘기를 들으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들을 좀 헛되이지 않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구성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꾸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종목을 잡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인 거예요, 기본. 여러분들 뭐 교보문고나 영풍문고나 뭐 여러 이제 오프라인 서점을 딱 가서 책들을 막 보시잖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대동소이한 내용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왜 대동소이하냐? 그리고 왜 비슷비슷한 내용들이고 비슷비슷한 뭔가 차트를 보여주고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시황 얘기를 하고 매매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지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내용들을 성공한 투자자들은 이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자기만의 이 그 관점이 딱 서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매매 원칙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들어오시면 시장을 보는데 굉장히 좀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캔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5,000입니다, 1,000입니다, 5,300입니다. 오늘도 5,300 지지가 돼서 끝났습니다라는 이야기들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현재 시장이 과열이냐, 버블이냐, 과매도냐 이런 것들을 판단 내리는 데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감으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약간은 기술적인 지표들을 담아서 검증하는 도구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이러한 기술적인 지표들까지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이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네 가지가 어느 정도 잘 버무려지면 이제 매수하는 그리고 또는 매도를 하는 실전 타점에 대한 이야기들로 마무리가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 여러분들 정말 시간 들여서 공들여서 좀 압축해서 작성을 한 거니까요. 또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들어오셔서 이거 신청하시게 되면 그냥 시간 나실 때 계속 그냥 읽으시면 핸드북처럼 계속 읽으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시고 또 머리를 또 리플레시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교육방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또 공부하고 또 이해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앞서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길목 지켜야 된다. 그리고 시장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재미있게 알아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쯤 되면 이 종목을 내가 좀 자리 좀 잡아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끔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의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딱 틀에 짜여놓은 것처럼 기법이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은 마찬가지로 활주로 기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군들을 잡았고 그에 따른 성과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스트 클래스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들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저와 함께 1월 12일 이후서부터 퍼스트 클래스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그 종목군들의 시기별로 한번 보시게 되면 딱딱딱딱 맞춰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군들입니다. 뭐 하이브도 있고요, 뭐 한전기술도 있고, 뭐 뉴로메카도 있고. 특히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최근도 좋아요, 여러분들. 다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에브리봇이라든지 그리고 1월 14일에 말씀드렸던 산해전기 같은 경우는 다시 순환매가 돌기 시작하면서 또 15% 상승률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절반 짧은 시간 동안에 62% 상승 흐름들 보여줬고 코미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약간 좀 숨어있던 종목이었습니다. 99,500원이었는데 최근에 리바운딩을 통해 가지고 132,5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 30% 이상의 상승률들을 보여줬고요. 뭐 하나마이크론, 원익QNC, 뭐 파워로직스,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시장이 지난주에 굉장히 좀 급등락하는 과정에서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상승을 하면서 69%의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서부터 이제 막 내달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 좋은 수익률을 좀 보여줬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NHKCP라든지 이런 이제 테마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MD바이스 이런 종목군들도 정말 짧은 구간 안에서 30% 이상의 상승률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재밌는 종목들이 나와요. 제가 2월달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 반도체 좀 볼게요. 뭐 테크주도 좀 볼게요. 이런 종목군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중간중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내수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CJ라는 종목도 있었고요. 뭐 하나투어라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승률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CJ는 11%가 올랐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변동성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5% 가까운 또 변동성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목들을 좀 볼게요. 자, 2월 5일입니다, 여러분들. CJ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때 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 CJ 우리 지주사로 보지 마세요.
지주사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이 CJ에 들어가 있는 뭐죠, 여러분들? 올리브 영에 대한 실적을 한번 보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타이밍으로 말씀드렸던 자리가 돌파된 이후에 직전 고점을 하락 이탈하지 않는 눌림목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뭐죠, 여러분들? 잠깐만. 테크 관련 종목군들이 변동성들을 보여주고 있네. 그 변동성들은 사실은 전날에 미증시의 뭐 이슈라든지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누군가에 의한 발언으로 인해서 변동성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런 게 나는 싫어. 그렇다고 되면은 길목을 잡아두는 건 좀 어떨까?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자리죠, 이 자리. 딱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 1차적인 돌파 이후에 주가 밀리죠. 밀립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퉁 이탈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트를 좀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최근에 보여줬던 직전의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오늘까지 이어졌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심플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되게 복잡하게 안 하고 왜 올라가요? 왜 상승합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잡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이면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스토리들이 여러분들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우리가 CJ라는 종목, 뭐 내수 관련 종목군들로 설명을 드리지만 계속 시장은 이 논리대로 움직일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 볼게요. 하나투어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2월 5일날 똑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2월 5일날. 제가 2월 5일날 여러분들 보시면은 테크주들 얘기 안 했어요. 다 그냥 내수 관련 종목군들, 그리고 실적이 받침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행여나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시장에서 좀 고점인 것 같은데 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시장의 수급이 너무나 풍부하잖아요, 유동성이. 그러면 그쪽에서 빠져나왔던 자금들이 과연 어디 쪽에 관심을 가질까?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렸던 날짜가 2월 5일입니다. 자, 하나투어에 대한 차트 흐름들 볼게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어느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입니다, 여기. 요 기관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빵 뛰고 이틀 쉬고 오늘 또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공통점이 뭐죠, 여러분들? 최근에 보여줬던 저점 자체를 안 깨요. 안 깹니다. 그러면 이제 성격 급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서 트레이드에서 수익 내고요. 여기서 이탈하고요. 오늘 아침서부터 뭐 갔죠, 여러분들? 아침서부터 내수 관련 주들, 여행주들, 항공주들 갔잖아요. 그럼 하나투어 가겠네? 다시 사면 돼요, 저가에서. 그러면 똑같은 종목으로도 여러분들이 2번, 3번 계속 트레이딩을 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종목은 제가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루 24시간 호흡하는 공간이죠. 교육방을 통해서 다 이러한 요령들을 알려드려요. 제가 그냥 나와가지고 얘기해드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뭐합니까, 여러분들, 장중에. 계속 이런 얘기들, 이런 팁들을 여러분들에게 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월 6일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2월 6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자, 에이블 CNC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딱 들고 나왔어요. 그동안에 누가 화장품 좀 봅니까? 안 보죠. 그죠? 에이블 CNC가 이제 어제 급등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보잖아요. 근데 2월 6일날 제가 이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관심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어디서 했다? 교육방에서도 다 해드려요. 교육방에서 어느 정도 팁을 드리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 길라잡이를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이 방향으로 생각을 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궁금하죠, 여러분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에이블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어제 17%, 18% 올랐어요. 그리고 오늘 살포시 조정받았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는 거는 인지상정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여기서 잡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때 우리는 에이블 CNC라는 종목이 있었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급등을 하는 흐름들을 정확하게 잡아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에이블 CNC가 올라가는 이유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들.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FN 가이드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예상 실적들이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최영도 전문가가 2월 6일 날 아무도 안 볼 때 AVCNC를 우리 이 소중한 내일의 승부주 시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들고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렸는지, 시장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아무도 거들떠 안 볼 때, 이게 바로 길목입니다. 길목 딱 짚고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종목이 시간이 지나면 시장에서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인정을 하게 되면 일시에 수급이 들어옵니다. 최근의 트렌드가 그래요.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JYP 엔터입니다. 이 종목도 2월 6일 날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종목이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때 자리에 위치가 어떻게 됐냐? 자, 1차 올라갔죠. 그런데 하이브, YG, 노머스, SM 다 올라갔던 구간이에요.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가 조정 나왔어요. 그죠? 우리 하이브가 지난 1월 달에 제가 12일서부터 13일 날 말씀드리고 15일 날 3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주가 얼마나 갔다? 거의 20% 가깝게 갔어요. 딱 2주 만에. 물론 뭐 급등주 나옵니다. 뭐 이런 거에 비하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해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12일 날 말씀드렸고 13일 날 말씀드렸고 15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비중 투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종목군들은 수익금이 커져요. 그래서 제가 비중 투자에 대한 중요성들 여러분들에게 강조시켜드리는 이유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들이 다 조정을 받고 이제 2월 달 들어서 가지고 제가 JYP를 2월 6일 날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을 드렸냐? 더 이상 밀리지가 않죠. 조정받은 상태에서. 주가 차트 볼게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딱 이틀 이런 식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시장 변동성 나왔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JYP 같은 경우는 최근 바닥권 하락하는 이 과정 속에서 외인들의 매수세도 꽤 붙어요, 지금. 외인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JYP 엔터를 꿰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왜 이 타이밍에서 JYP를 들고 나오셨는지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엔터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아 이러면 올라가요. 그리고 실적 발표하게 되면 주가가 밀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엔터주들의 공통적인 사항들이 뭐냐면 4분기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근데 다행스럽게 주가가 다 조정을 받아 있던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4분기는 작년도 실적이잖아요. 25년도. 근데 지금 엔터주들 전체적인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죠? 2025년도와 다르게 2026년도는 실적이 개선이 될 것 같아. 라는 것들이 거의 중론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하방으로 흘러가기보단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변동성이 싫어. 그러면 이때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오늘, 어제 오늘 변동성들 나는 싫어.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관심을 가지셨다면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5% 이상 나오는 겁니다. 딱 2거래일 만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딱 잡을 수 있는,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기준점들을 제가 교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어떤 분은 그냥 흘려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잠깐만 이거 굉장히 좀 유용한 팁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러한 성과들을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리게 되면 앞으로는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시나리오를 써가시고 그 시나리오를 써가신 가운데 섹터도 고르실 수 있고 섹터 안에서 또 종목도 고르실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교육방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길목 지키기의 거의 끝판왕격입니다. 1월 30일이에요, 여러분들. 1월 30일에 여러분들 이제 파라다이스 들고 나왔어요. 히든 종목으로. 히든 종목 뭔데? 파라다이스였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죠? 1월 30일이에요. 1월 30일을 우리가 딱 기억을 되돌려 보게 되면 야, 반도체고 뭐고 그냥 끝까지 갈 것 같은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최원 전문가는 1월 30일 날 자, 워워 하시죠. 워워. 자, 지금은 내 포트에 이런 매수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한 종목 정도 딱 편입을 시켜 놓게 되면
그래도 변동성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1월 30일 날 여러분들에게 파라다이스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뒤에 주가 흐름들 볼까요, 여러분들? 이래요, 여러분들. 1월 30일이 언제였냐면 요때였습니다, 요때. 이제 바닥권에서 막 기기 시작을 하죠. 근데 갑자기 거래량이 실리면서 통 올라왔네요. 그리고 말일날 별다른 움직임 없지만 전일자에 있었던 캔들을 훼손시키지 않는 변동성들을 보여줬어요. 잠깐만, 파라다이스 실적 나쁠 일이 없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2월달 들어서게 되면 어찌됐든 1월달에 과한 상승으로 인해서 좀 시장이 좀 눌리거나 변동성들을 보여줄 때 이러한 종목군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또 2월달 되게 되면 우리나라도 설날 있지만 가까운 인근의 국가들 같은 경우도 명절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착안을 해보게 되면 파라다이스는 분명히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실적을 점검을 봤더니 파라다이스 실적이 나쁘질 않아요. 그럼 2월달 되게 되면 이제 실적 시즌, 중소형 종목군들, 이제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발표를 했고요. 그 뒤로 나오는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감이 좀 높은 기업이거든요. 그 뒤에 주가 상승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왜 1월 30일 날, 2월 초, 2월 지난주 이때 내수 관련 종목군들, 소비자 관련 종목군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렸는지 오늘에 와서야 무릎을 탁 치시면서 최영 정부가 참 시기적절하게 시기적절한 이 시기에 이야기를 참 잘해줬었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얘기들을 그냥 뭐 단순하게 여러분들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교육방을 통해서 다 이런 얘기들 미리미리 해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내용들을 딱 토대로 해서 종목들만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면. 쉽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초보자 분들께서도 이렇게 하나씩 탑다운 방식으로 종목을 찾아나가실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간단합니다. 종목 얘기할 게 되게 많은데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예요, 여러분들. 이 종목도 제가 1월 22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이제 와서 봤더니 진짜 아름다운 종목이죠, 여러분들. 자, 현재 차트 흐름들을 볼게요. 1차적으로 이미 상승을 했어요.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때 말씀드렸으니까. 자, 돌파됩니다. 실적 괜찮아요. 화장품주죠.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그 뒤에 주가 상승 흐름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선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 뒤로 별다른 변동성들을 안 보여줬어요. 하지만 우리가 접근했었을 때 이후에 상승폭이 거의 30%에 가까운 변동성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건 1월 22일 날 코스메카 코리아 실적 나쁘지 않네. 그리고 1월 22일 날 이후서부터 코스메카 코리아가 실적으로 반영하는 우리가 흐름들을 봤잖아요. 그러면은 실적 좋은 애들이 반영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겠죠. 그러면은 실적 좋은 애들 중에서 반영이 안 된 종목들을 찾으시면 돼요. 그게 뭐였다? 보여드릴게요. 이거였어요. 에이브 CNC. 똑같죠, 논리. 섹터 똑같죠. 그 안에서 종목만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10분, 20분 대중교통 타고 이동하시면서 요새 HTS에 다 기업 분석 나와 있잖아요. 기업 분기 실적, 반기 실적 다 나와 있잖아요. 다 찾아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에이브 CNC 시장 변동성 나온 한에서도 15%, 16%, 17% 수익 내실 수 있잖아요. 딱 1박 2일 코스만으로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돌고 돌아서 가지 말자, 우리. 쉬운 길을 그냥 직행으로 가보자. 라고 제시를 해드리는 게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여러분들. 경유하면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짐 찾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 다음에 산일전기입니다. 산일전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타이밍에서 말씀드렸냐면 1월 14일 날 삼각 수렴형 패턴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의 상승폭이 괜찮았어요. 물론 변동성은 있었죠. 아무래도 전력 인프라에 해당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AI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준점을 갖고 있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의 변동성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이 계속 낮아져요.
별로 안 좋은 신호죠. 고점이 낮아진다는 거는 주가가 밀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밑에를 딱 봤더니 저점이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높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진폭이 어떻게 되죠? 진폭이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심지어 이 막판에 들어서서 거래량 되게 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사이드를 켜요. 그리고 최근에 AI 전력 인프라 쪽 흐름들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기다렸던 요 시간들을 보상을 해주는 상승들이 나옵니다. 대략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종목에다가 뭐 비중을 많이 태워서 기다리세요. 답답하시지만 기다리십시오. 이게 아니고 내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밸런스를 맞추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력을 아예 배제를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1월 달 중반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한전 기술이라든지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AI 전력 인프라의 어떻게 보면 가장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 관련 종목군들 다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전력기, 변압기 이런 애들 실적이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산해전기가 가지고 있는 약간은 좀 특별한 특수 변압기죠. 이거에 대한 수혜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주가는 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들이 이제 2월 달 들어서 가지고 급격하게 반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게 되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야기들 그냥 교육방에서 여러분들 그냥 쓱 지나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요령들만 있으시잖아요. 그럼 종목 찾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얘기를 마치 못한 시간이 없어서 못하거나 방송 분량 때문에 못하거나 아니면 이 종목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다음 종목을 소개시켜드려야지 라는 종목군들을 또 중간중간마다 또 별도로 교육방을 통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들 많아요. 여러분들 DIC 같은 경우는 200%, 뭐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이미 1월 달 초반에 말씀드리면서 거의 뭐 200%까지 올라가는 것들, DIC 같은 경우도 100% 이상씩 올라가는 것들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종목. 그리고 지금도 삼성전자 내가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고민하는 요 시점에서도 12월 16일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12월 16일 날 삼성전자를 교육방에서 먼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이 지점에서는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가에 대한 상승률이 몇 프로? 60%까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12월 10일 날 이미 SK 하이닉스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한 몸이잖아요, 지금. 하루 먼저 가고 하루 뒤쳐지고 하루 먼저 가고 하루 뒤쳐지고 서로 형이야 아우야 막 이러면서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도 방송에서는 못다한 이야기들까지도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린광학 같은 경우도 단기 플레이 한번 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2월 3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교육방에서 공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 이후에 상승 흐름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재미있었죠, 여러분들.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변동성들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군들까지 여러분들에게 교육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거의 뭐 올인원입니다, 여러분들. 시황 얘기해드리죠. 업종 얘기해드리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조금은 좀 템포를 좀 죽이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가열차게 좀 하셔야 될 때입니다. 이런 얘기들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실전에서 배우셔야 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겪으셔야 되는 건데 그 겪는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좀 안 좋잖아요. 안 좋은 의미잖아요. 하지만 그 겪으시는 그 부분 자체를 많이 단축시켜드리는 그러한 이야기들 교육방에서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오늘 실전 매매에 대한 팁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코너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양분이 될 수 있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전 매매에서 종목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추가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나도 장 중에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 반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트레이딩에 대한 전략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무료 온라인 방송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차트의 정석이라는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오셔서 많이 받아보시고 또 실전 매매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 또 퍼스트 클래스 종목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또 좋은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예, 자, 오늘 이야기들은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고요. 자,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뭐 활주로 핵심주라고 해서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또 리뷰를 남겨드리니까 오늘 요 내용들도 같이 보시고 오늘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들으시게 되면 요번 주 연휴를 앞둔 요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종목입니다. 노머스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도식화시킨 내용들 보이시죠, 여러분들? 저점을 딱 누가 봐도 잡히죠, 여러분들? 요 구간이 일단은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입니다. 왜냐? 그동안에 이어졌던 박스권,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졌던 시기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한 차례 리바운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나 중소형 종목의 숙명이죠.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리바운딩 나오고 그리고 다시 조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죠, 여러분들? 여기서의 의미 있는 지점이 나오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지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지점.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쭉 선을 이어봤더니 여기서 스탑이 걸려가지고 주가가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면서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엔터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노머스에 대한 방향성은 굉장히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높은 구간에서 잡는 게 아니고 이미 충분히 밀려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굉장히 확률 높은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한 23,500원 정도, 목표가는 직전 고점입니다. 한 27,500원대까지 1차 목표가, 손절 라인은 22,2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슈어소프트 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오늘은요, 오늘의 공통점은 다 1차적인 상승 이후에 최근에 시장에서에 대한 관심 영역에서 밖으로 딱 빠져나와 있는 종목. 그리고 바닥을 확인을 하고 한 번쯤 튀어 올라가 볼까? 그러한 지점에 있는 종목군들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슈어소프트테크에 대한 이야기들은 교육방을 통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매수가는 8,200원,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7,500원입니다. 이거 설명드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알고 최영 전문가 슈어소프트테크, 자, 매수가 좋고 목표가 좋고 손절가 좋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이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큰 의미에서의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바운딩이 되면서 이 직전 고점을 어떻게 돌파를 시킬 거냐. 어떻게 돌파를 시킬 거냐. 만약에 돌파를 시켰을 때 시세 분출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은 교육방을 통해서 종목명과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종목과 히든 종목 알려드렸는데요.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은 오직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빠르게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참여 가능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무료 온라인 방송 매주 오전 10시 반 그리고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오셔서 많이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